당신은 절대 이해 못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김미경, 53세입니다. 결혼한 지 28년 됐고요. 시어머니를 모신 지는 벌써 15년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15년 전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이었죠. 그때 시어머니 나이가 65세였는데 하루아침에 홀로 되신 거예요. 당시 시어머니는 충격이 너무 컸는지 말도 거의 못하시고 하루 종일 방에만 계셨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여보, 어머니 모셔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망설여졌습니다. 당시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아이들 뒷바라지에 파트타임 일까지 하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제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모셨을 테니까요. 첫 1년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하셨고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셨어요. 식사 준비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정도였으니 큰 부담은 아니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년째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망증이 심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깜빡임인 줄 알았어요. 가스불을 끄는 걸 잊으신다거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거나.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3시에 깼는데 시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온 집안을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남편이랑 미친 듯이 동네를 뛰어다녔죠. 결국 1km 떨어진 공원 벤치에서 발견했어요. 잠옷 차림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왜 나가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응, 나 산책 좀 하면 안 돼?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구나. 병원에 갔더니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하셨어요.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단계라고요.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지만 사실 남편도 멍한 표정이었죠. 여보, 우리가 잘할 수 있겠지? 남편이 물었을 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낮이 바뀌셨어요. 밤에는 잠을 안 주무시고 집안을 돌아다니시고 낮에는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밤마다 시어머니가 어디 가시진 않을까, 무슨 사고를 치시진 않을까 전전긍긍했죠.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일어나 보니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고 계셨어요. 그것도 냄비 4개에. 어머니, 뭐 하세요? 애들 학교 가는데 도시락 싸줘야지. 딸아이는 이미 대학생이었고 아들도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머릿속에선 아직도 아이들이 어렸던 거죠. 제일 힘들었던 건 화장실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실수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점점 자주 그러셨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불을 갈아야 했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성인용 기저귀를 채워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난 아기가 아니야.
이런 거 안 해. 소리를 지르시며 울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왔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많았고요. 여보,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데. 남편의 말도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 밤 새벽 4시까지 시어머니 이불을 3번이나 갈아들인 후였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운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딸아이가 나왔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어서 자.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우리 할머니 요양원 보내면 안 돼? 딸의 말에 화가 났어요. 이상하죠?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인데 딸이 그 말을 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뭘 알아? 할머니는 가족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그만해도 되라고 말해주길 바라면서도 정작 그 말을 들으면 화를 냈으니까요. 3년째 되던 해 저도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했어요. 우울증 진단도 받았고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죠.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 질문에 30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참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죠.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알아볼게. 하지만 요양원을 알아보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비용도 비용이었지만 죄책감이 너무 컸거든요. 내가 며느리로서 제대로 못하는 건가?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드물게 정신이 또렷하신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경아, 고맙다. 예, 어머니, 너 힘들지? 나도 알아. 나, 머리는 이상해졌어도 가끔은 알겠어.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무서워. 내가 점점 이상해지는 게. 나도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꽉 안아드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너 정말 잘했어. 고마워.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어요. 물론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가짐이 조금 변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결정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죠. 제 건강도 문제였고 시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셨으니까요. 요양원을 알아보면서 발견한 건 생각보다 많은 가족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떤 분은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시다가 본인이 암에 걸렸대요. 또 어떤 분은 부부 관계가 파탄나고 자녀들과도 멀어졌다고 했죠.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위안이 됐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던 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정신이 또렷하셨어요. 여기가 내가 앞으로 살 곳이구나. 어머니, 괜찮아. 여기가 좋네. 나 같은 사람들도 많고. 시어머니는 웃으셨어요. 하지만 제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으셨죠. 미경아, 너무 자주 오지 마.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어머니, 자주 올게요.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 너, 이제 좀 쉬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이상했어요. 매일 하던 일이 사라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몰랐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시어머니 방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텅 빈 방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죄책감도 컸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맞는 선택이었다는 거리요. 요양원에서는 시어머니께 맞는 프로그램도 있고 전문 간호사들도 계시니까 훨씬 나은 케어를 받으세요. 저도 일주일에 2번 방문하는데 전보다 여유 있게 시어머니를 대할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엔 24시간 긴장 상태였다면 지금은 시어머니와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양원에 방문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미경이요. 미경이? 미경이가 누구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비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막상 당하니까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슬프진 않더라고요. 대신 시어머니 손을 잡고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 여기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셨어요. 저를 누군지는 모르셨지만 따뜻한 느낌은 아시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날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어머니 만나서 좋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뭐래도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보살핌이에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부모님께도 우리 자신에게도 더 나을 수 있어요. 혹시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고 느껴진다면 도움을 청하세요.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전문가에게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저처럼 쓰러지기 전에요. 그리고 본인을 사랑해 주세요. 우리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도 쉴 자격이 있고요. 며느리로서,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소중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다는 거리요. 요즘 저는 조금씩 제 인생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한동안 놓고 있었던 친구들도 다시 만나고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남편과도 예전처럼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계획하고 있고요.
물론 시어머니 생각은 항상 해요. 일주일에 2번 방문하고 전화도 자주 드리죠. 비록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요즘 많이 밝아진 것 같아. 예전 내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 모습을 잃고 살았던 걸까요? 딸아이도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엄마가 엄마 같아. 예전엔 그냥 할머니 모시는 사람 같았어. 뭐랄까, 제가 며느리라는 역할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나라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느끼는 것, 한계를 느끼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 다른 방법을 찾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방법이에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을 돌보세요.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돌볼 수 없어요. 저는 15년간의 경험을 통해 이걸 배웠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배워서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머니, 비록 이제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저는 어머니를 기억해요. 젊었을 때 얼마나 억척스럽게 가족을 위해 사셨는지, 손주들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제가 아플 때 얼마나 걱정해 주셨는지. 처음에는 어머니를 모시는 게 의무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비록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어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제 이야기예요. 완벽하지 않은, 때로는 힘들어서 울고 화내고 포기하고 싶었던,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하고 위로하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고맙습니다.